동윤 없는 동윤팀 발표를 맡은 김용일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을 할 때 여러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경우 세그멘테이션 펠트와 메모리 콜옵션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오류들은 오류의 원인과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유저 입력, 그리고 서버에서 값을 받아오는 것처럼 외부 입력을 받거나 랜덤 함수 등의 예측할 수 없는 값을 사용할 경우 결과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와 같은 메모리 오류의 원인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디버깅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버깅 도구를 사용하여 오류의 원인이나 결과의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중 저희가 주목한 한계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류의 원인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디버깅 도구는 오류 발생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주어진 정보만으로 원인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브레이크 포인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 실행 포인트를 벗어나 변수 또는 메모리 값이 변경되기 전의 값을 확인하고 싶을 때 다음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오류를 재현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다중 스레드나 비동기 처리, 외부 입력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오류를 재현할 수 없고 오류의 원인과 결과의 추적 역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 발생 시 당시 외부 서버에서 가져온 입력이 오류의 원인일 때 서버에서 동일한 값을 보내주지 않는 이상 해당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디버깅 도구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이전 시점이나 특정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행과 컴파일을 매번 수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디버깅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컬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컬리는 기존 디버깅 도구와 같이 프로그램 실행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컬리는 기존 디버깅 동작 과정과 다르게 동작하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컬리의 동작 과정과 추가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는 랜드 함수와 사용자 입력을 받아 계산을 진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에 15가 할당이 되고 랜드 함수에서 4가 반환되어 계산을 수행한 결과 즉 1이 y에 할당이 되고 다음으로 사용자 입력이 1이 들어왔을 때 y의 값은 1-1, 즉 0이 됩니다. 그리고 z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 x 나누기 y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y의 값은 0이므로 정수를 0으로 나누게 되는 디비전 바이 제로 에러 발생 또는 z가 undefined behavior가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디버깅 도구 사용 시 x 나누기 y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해당 지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랜드 함수에서 반환된 값 4와 사용자 입력 1의 계산으로 y의 값이 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기존 디버깅 도구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랜드에서 4가 나올 때까지 컴파일을 반복하거나 고정된 값을 삽입하여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컬리를 사용한 디버깅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리는 프로그램 실행 당시에 실행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기록 파일에서 값을 읽어와 재현, 즉 디버깅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당시의 환경을 저장하므로 기존 디버깅 도구를 사용할 때와 달리
프로그램의 흐름대로 분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x 나누기 y가 원인이 되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발생 시 환경을 유지하여 원인을 찾기 위해 실행 조건과 상관없이 라인 위치를 옮기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제 파일을 컬리를 통해 기록한 경우 x의 15가 할당되었다는 정보를 기록 파일로부터 가져와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랜드 함수가 15 반환한 값과 y의 계산 결과 역시 기록 파일로부터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사용자 입력과 15를 0으로 나눈 계산 과정 모두 역시 기록 파일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오류 발생 시 기록 파일을 통한 랜드와 사용자 입력 계산 결과를 오류 당시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 디버깅 도구는 디버깅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단방향 분석만을 지원했다면 컬리는 기록 파일을 사용한 재현 기법으로 양방향 및 원하는 위치의 분석을 지원합니다. 컬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LLVM을 사용합니다. LLVM은 오픈소스 크로스 컴파일러 프로젝트로 컴파일러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변형시킬 수 있는 패스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패스를 통해서 인스트루먼트 단위로 코드를 탐색하고 기록을 위한 추가 IR 코드를 삽입하여 기록 기능을 구현합니다. 컬리의 동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타겟 C++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타겟 C++ 프로그램을 LLVM을 사용하여 실행 정보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타겟 C++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컬리의 동작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먼저 타겟 CPP 소스 파일을 LLVM 프론트 엔드에 해당되는 클랭에게 전달합니다. 클랭은 전달받은 CPP 파일을 LLVM IR로 파일로 변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LLVM IR 파일을 저희가 구현한 패스의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패스를 통해 인스트루먼티드 된 LLVM IR 파일을 LLVM 백엔드를 사용하여 실행 파일로 만듭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타겟 C++ 프로그램의 실행 당시 정보가 기록된 기록 파일이 생성됩니다. 재현을 위해 해당 기록 파일과 원본 소스 파일을 매핑시키게 됩니다. 매핑시킨 분석 정보를 재현 모듈의 UI, UX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기록과 재현을 코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에서 타겟 소스 코드를 클랭을 통해 LLVM IR로 변형합니다. 그 후 LLVM IR을 저희가 구현한 패스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는 IR 코드를 추가합니다. XXX가 할당된 IR 코드를 통해 기록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IR 구문이 추가가 되었으며 정보를 기록 파일에 저장하기 위한 코드 삽입을 LLVM 패스를 통해 구현하게 됩니다. 재현은 타겟 소스 코드와 실행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기록 파일을 모두 매핑시키고 매핑 정보와 상호작용하면서 해당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능들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 서버에서 받아온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함수로 생성한 -5에서 +5 사이의 값을 갚는 랜덤 넘 변수, 그리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유저 인풋 변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시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값이 할당되는 템프넘, 그리고 랜덤 변수와 템프넘 변수와의 곱셈으로 만들어진 dbnum, 마지막으로 유저 인풋과 랜덤 넘을 더한 값을 다시 dbnum으로 나눈 값 result가 변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서버에서 받아온 메시지가 1이 아닌 경우 템프넘이 0이 되거나 랜덤으로 랜덤 값이 0이 나온 경우 dbnum이 0이 되어 result가 undefined behavior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선 클랭을 통해서 LLVL IR로 변환을 했습니다. 변환한 코드에 이와 같은 기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코드들을 실행하여 기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전 상태입니다. 기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코드 파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버를 실행하고 서버로부터 값을 받아오는 대상 클라이언트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유저 인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입력을 해주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상적인 값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절트가 0이 나와서 이게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은 랜덤 값이 0이라서 0이 나온 건지 또는 서버로부터 받아온 값이 0이라서 0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재현 모듈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재현 파일에서 첫 번째 인자로 타겟 C++ 코드를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로 기록 파일을 전달합니다. 리플레이 모듈이 실행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선은 메인 함수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W, S, A, D 프로그램 명령어를 볼 수 있고요. 일단 S 명령어를 통해서 기록된 정보를 봐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스레드 선언만 있을 뿐이라서 어떤 값의 할당이나 저장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반복문 시작 지점인 112번 줄로 한 번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12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된다면 바로 112번 줄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12번 줄은 반복문의 시작 지점이므로 while문의 시작 지점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기존 디버깅 도구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리절트 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절트 변수는 143번째 줄에 있으므로 143번째 줄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리절트 변수의 첫 번째 값은 33,334 해당 콘솔에 있는 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9,628 이 역시 두 번째 값 클라이언트의 두 번째 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리절트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밸류는 0. 지금 저희들은 이 밸류가 0이 된 원인을 찾기 위해 이 리플레이 모듈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절트는 유저 인풋, 랜덤넘, divnum에 의해서 값이 결정됩니다. 우선 저희는 divnum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ivnum은 해당 리절트보다 두 번째 줄 위에 있습니다. 기존 디버깅 도구라면 해당 오류를 검색하기 위해서 재실행이나 컴파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록 재현 도구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이 양방향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divnum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W 커맨드가 위로 올라가므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divnum은 첫 번째 케이스에선 3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num이 제대로 나왔으므로 리절트 역시 제대로 나왔었겠죠? 다음 두 번째 값 마이너스 3이므로 제대로 된 값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divnum의 세 번째 케이스가 0이 나왔습니다. 즉 저희는 해당 정보로서 이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가 디비전 바이 제로 상황으로 인해서 divnum이 0이므로 리절트 값 역시 0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divnum 자체는 랜덤넘과 템프넘 두 가지 변수로 인해 값이 결정됩니다. 저희들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일단 랜덤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랜덤넘은 줄 번호가 118번째 줄이 있으므로 118번째 줄로 한 번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랜덤넘의 118번째 줄은 랜덤넘 첫 번째, 세 번째 반복문에서
밸류가 3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divnum이 0이 된 것에 randomnum은 영향이 없다는 뜻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num은 randomnum과 유저 인풋 값으로 서버로부터 받은 메시지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서버의 메시지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의 메시지 값의 첫 번째는 49 캐릭터형으로 변환됐으므로 1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49 동일하게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세 번째 케이스 해당 세 번째 케이스에서 밸류가 48 즉 캐릭터형으로 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서버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0이므로 템프넘 역시 0이 됐고 템프넘 0이므로 dbnum 자체도 0이 됐고 그리고 dbnum이 0이 됐으므로 리절트가 dbnum이 0이 됐고 그 결과 리절트 값이 undefined behavior가 된 것을 어떤 재컴파일이나 프로그램의 재실행 없이 코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